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호한 상대방과는 어떻게 재회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그 원리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재회를 원하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헤어질 때 단호해 보였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라는 걸요. 저랑 상담했던 분들 중에도 첫 상담 때 상대방이 단호해서 재회가 어려울 것 같다.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라 절대 재회 안 할 거다. 자기는 원래 헤어지고 다시 만난 적 없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단호해서 재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재회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즉, 단호함만으로 미래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격언이요. 그만큼 사람의 감정과 관계는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연한 계기로도 바뀌는 게 사람의 감정이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틀린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별을 말한 쪽은 무의식적으로 헤어지길 잘했어. 우린 안 맞았어. 다시 만나면 또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더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감정이 조금 남아있어도 그 감정이 괴롭기 때문에 더 단호해지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순간 단호해 보이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많이 고민했고 그 시점엔 정말 헤어지는 게 맞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이는 단호함은 마음 깊숙이 우러난 단호함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 본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일 수 있다는 거죠. 단호함이 꼭 재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란 걸 이해했다면 이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렇게 단호한 사람과는 어떻게 재회를 하는가가 될 겁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될 건 상대방이 왜 단호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분석해 보는 겁니다.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단호한 태도, 단호한 말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 단호함의 이유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신이 큰 경우예요. 이건 권태기처럼 나에 대한 감정이 식었다기보다는 계속 만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성적으로 끊어내려 노력하는 경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노력이라는 겁니다.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끊어내려고 애쓴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이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면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노력할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첫째, 내 생각이 더 자주 나게 만드는 것. 둘째,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다 라는 가능성을 남기는 것. 상대방이 이별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자주 나고 예전과 다른 모습이 보이면 혹은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가 된다면 그 결심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커질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결심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사과의 질입니다. 결국 사과를 잘 해야 된다는 거냐,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과장 하나 없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본 사과 카톡만 해도 책 한 권 분량은 거뜬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체감상 10개 중 8개는 상대방이 진정성 있게 느끼기 어려운 사과였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구구절절 내 잘못을 나열만 하거나 핵심 문제를 비껴간 사과를 하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표면적인 사건에 대한 사과만 하는 등등. 상대방 입장에선 그저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사과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랑 헤어지자 한 이유가 앞으로 나와의 미래가 어두워서 헤어지자 한 거라면 그 미래를 어둡게 만든 핵심을 정확히 건드려서 사과를 했는지 그걸 먼저 되짚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과가 제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상대방은 이번엔 다를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나왔던 정도 있고 분명 내가 잘해줬던 부분들, 나의 장점들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돌아보고 내심 기대를 잠깐이라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음으로 상대방이 단호한 두 번째 경우는 나에 대한 감정이 낮아져서 헤어질 때예요. 이 경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나에 대한 가치, 내 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내가 반복적으로 매달리거나 아쉬운 태도로 계속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과연 내 가치를 높이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낮추는 행동일까요? 당연히 내 가치를 계속 낮추는 행동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 가치를 높이는 행동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그게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내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계속해서 상대방의 선택지 안에 남겨지지 않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든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가치를 못 느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 처음 살 때는 어땠어요? 깨질까봐 액정 필름 붙이고 케이스 사고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근데 1년, 2년만 지나봐도 어떻습니까? 휙휙 던지거나 무심해질 겁니다. 이 휴대폰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존재이거든요.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당연해지지 않아야 내가 줬던 사랑에 대한 소중함, 내가 가진 매력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방법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늘 저자세였던 관계라면 마지막에 내가 먼저 정리하고 떠난 태도를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상대방이 단호한 경우 마지막은 상황적인 이유가 커서 헤어질 때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야 된다든지, 집안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해외로 나가야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대방한테 생겼을 때예요. 이때 정말 상황 문제가 주된 이유라면 내가 잘 지지해주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상황이 나아졌을 때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도 예전만큼이 아니란 이유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래, 너 상황 이해한다, 이해할게, 이렇게 응원과 지지만 해주는 방법은 그닥 효과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으로는 남을 수 있어도 재회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엔 상대방이 말한 이유를 내가 곧이곧대로 다 믿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스스로를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될 거예요. 찔리는 마음, 미안한 마음, 본인이 뭔가를 놓쳤나 싶은 그런 초조함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상황을 이별의 이유로 말할 때 상황만의 문제인지 감정까지 섞인 문제인지부터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상대방이 단호한 이유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재회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너였더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 너가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말들로 연락하는 건 전혀 재회를 위한 설득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재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믿음, 그리고 사회적 통념상 이게 왠지 맞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득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떨어져서 상대방이 왜 단호한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 이유에 맞게 대처하는 알맞은 방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단호한 이유를 내가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반적인 방향을 잡았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한 뒤에 떠나세요. 내 상황에 맞는 말, 상대방의 이별 이유에 맞는 말을 이미 했다면 그때 돼서는 공백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추가 설득을 하는 건 상대방을 흔들기보다 방어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선 자기 선택이 맞다는 근거를 더 모으게 되고 나는 점점 더 피곤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물론 문제의 심각도나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 이 공백기라는 시간은 달라질 겁니다. 어떤 경우는 공백기라고도 말하기 무색하게 2주, 3주 만에 다시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이상, 혹은 더 길게 공백기를 가지면서 상대방의 방어벽이 허물기를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날짜를 단순히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방어 기제, 나에 대한 부정 감정이 내려갈 시간을 줬느냐이니까요. 그런 공백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었고 나는 여전히 상대방과 다시 잘해보고 싶다면 그때 내가 먼저 연락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연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가벼운 명분이나 안부 인사로 대화에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마디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내가 먼저 대화를 끝내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든 상대방 입장에선 전 애인한테 연락이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왜 연락했을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막상 장문의 연락도 없고 재회에 대한 얘기도 없고 부담도 주지 않고 내가 먼저 빠져버리면 예상과 다른 모습 때문에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연락 한 번이 나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연락 이후에는 나에 대한 생각을 적어도 한두 번은 더 해보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런 궁금함이 다시 생긴 시점에 내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한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이전보다는 덜 방어적인 태도로 내 연락을 받아들일 겁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내 잘못이 큰 경우엔 이렇게 가볍게 다가가는 게 상대방한테는 뻔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공백 기간이 짧다면 마땅한 명분이 있지 않은 이상 가볍게 안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라면 가벼운 연락보다는 필요하다면 짧은 사과를 하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너한테 연락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볍게 연락을 하자는 게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자는 게 아니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자는 의미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이 단호하게 이별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제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과 그 이유,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과거에 보였던 상대방의 태도로 미래까지 단정짓지는 말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 사이로 만났던 게 아니라 한때는 서로 많이 좋아했고 쌓아온 추억들도 있는 사이라면 그 둘의 관계는, 그 둘의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회는 가능하다, 이런 희망적인 말씀만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내 감정이 무너지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약 내 상황에 맞는 조언이 더 필요하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